시모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1호 경마 성적이 한 6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4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이 임팩트 있는 적중이 좀 아쉬웠고요. 근데 뭐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A급 강공략 뭐 메인 포함해서 그야말로 상황이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런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 조금 아쉬움. 자, 이번 주에 확실하게 한번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도 있고요. 또한 혼전 경주도 있긴 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이 복병 마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한 분이라도 자, 여러분들이 방송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또는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도 압축 공략 또는 충마 선정 중요하겠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준비했고요.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경마, 부경경마 상당히 혼전도가 높긴 한데 자, 오늘 서울경마 먼저 강공략 경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경주, 4경주, 6경주는 오늘 첫 번째 A급이고요. 그리고 오늘 메인은 9경주입니다. 9경주 메인 강공략이고 여기에 10경주 마지막 강공략까지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3경주, 4경주, 6경주 A급, 9경주 메인입니다. 그리고 10경주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마필 간의 경쟁이고요. 2대 마필의 동반 입상이 상당히 많이 유력해 보입니다. 2대 마필. 먼저 발이 4번 탭딘이고요. 그 다음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원더풀 파피. 원더풀 파피는 직전에 데뷔전 때 좀 부진했던 모습이긴 했는데 편성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더풀 파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지만은 그에 따른 장점 발휘가 쉽지가 않았었고요. 자, 물론 이제 저는 직전에 이마필의 뒷심 또한 GM사 때 보여줬던 걸음 자체는 워낙 뒷심도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러웠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전 경험이 없는 신의 마필,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였었고 그리고 거리는 또 1300m 레이스. 여건 자체는 정말 최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는 이전째 경주 편성은 직전 대비 정말 많이 약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마필 8번 원더풀 파피, 이 마필을 저는 우선적으로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 4번 탭딘인데 좋네요. 기본기 좋습니다. 뭐 주행사 때 종반의 추진이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는 추진이 강했다고 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저는 주목합니다. 추진 반응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봤을 때 4번 마필, 입상 유력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외 마필 중에서 이제 2번 문학벨 그리고 5번 수아라스타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능력에서 크게 믿음이 가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나마 나아 보이는 정도고, 글쎄요, 이대 마필 중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은 2번 문학벨의 뒷심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나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어차피 4번하고 외곽에 있는 8번 마필을 저는 유력하게 보고 있지만은 이 중에서도 순위를 가려낸다면 8번 원더풀 파피, 8번 마필의 능력을 가장 세게 봅니다. 그래서 1경주는 저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렇게 약한 편성에서는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2대 마필 정리를 하자면은 8번 원더풀 파피 그리고 4번 탭딘. 자, 2대의 마필의 동반 입상 유력해 보이고요. 상대만은 문학벨, 수아라스타 2번 5번 마필 저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제1경주입니다. 8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2번 5번입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안말간의 편성이고요. 자, 이경주는 일정 부분 좀 능력이 있는 마필 간의 경쟁이고 저는 3뒤의 마필 내에서 끝난다 봅니다. 자, 이번 이제 이경주 3파 전후로 압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먼저 주목하는 마필은 2번 코탑 그리고
10번 라운더 벨몬트, 그리고 11번 초원돌풍. 자, 이렇게 3개의 마필입니다.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말이 11번 초원돌풍이고요. 데뷔전 때 입상에 성공했던 모습이었고, 자, 이 편성이 좀 강했었던 레이스였죠. 그러니까는 고가의 마필 스팅제트도 있었고, 서울부청객, 그 다음에 대상경주 출전에 직전에 일반 경주였는데, 직전 경주는 4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종반의 여력은 정말 좋았습니다. 거의 뭐 지원 F타임이 12초 9를 끊었고요. 3월 타임도 37초대. 뭐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인 건 맞습니다. 11번 초원돌풍, 이 마필을 먼저 주목하고요. 자, 10번 나운더 벨몬트라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 직전에 종반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비교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때 당시에는 이 천마오르라는 마필이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서면서 주요 마필들의 전개가 상당히 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들이 선행을 못 받으면서 아쉽게도 능력 발휘가 어려웠던 전력들이 많았었고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이 그냥가라는 마필. 수양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그냥가라가 지난주에 출전해가지고 서력을 했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뒤에 있는 순위가 라운더 벨몬트였고, 라운더 벨몬트의 종반의 추임력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의 거리는 1300m 레이스, 오히려 직전 대비 100m 늘어난 거리가 10번 마필한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주목합니다. 10번 마필. 이외 마필 중에서 이제 이번 코탑인데 많이 좋아졌네요. 마체는 좀 왜소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1300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에 정말 조금 차이로 아쉽게 졌던 마필이 코탑이었고, 1300 양완주루의 기록이 1분 22초대를 감안해 본다면 기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번 마필까지 저는 주목을 합니다. 글쎄요, 뭐 이해 마필 중에서 이제 8번 마필 천지 마켓이 가능권이긴 한데 저는 능력은 조금은 아래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는 어차피 뭐 받치기 맞거는 현장의 환수를 고려해가지고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3파전 봅니다. 3파전. 그래서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가장 주목하는 마필 11번이고요. 초원돌풍, 그리고 라운더 벨몬트, 여기에 코탑, 11번 축에 10번, 2번. 아마도 이 조합이면은 저는 그냥 깔끔하게 적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라운더 벨몬트, 2번 코탑,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되어 있다는 첫 번째 강공략 경주고요. 자, 이거 편성을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선인용 마필 없습니다. 뭐 그냥 앞선에 붙으시는 마필들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빠른 마필들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거리가 1400m 레이스인데 그러면 추임마가 있느냐? 없습니다. 자,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은 날카롭게 이 마필은 거리가 주어지면은 정말 추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선인용 마필도 어설프고 추입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여건에서는 저는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3경주.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고요. 누림새 마필 바로 11번입니다. 지산포스입니다. 자, 이 지산포스는 딱 한 번의 경주 경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직전 경주였고요. 자, 그런데 이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자, 이날 10월 27일 이 주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주임사 때 걸음이 좋았던 마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은 잠재력이 있구나, 데뷔전 때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또는 가능권에 들 수 있겠다 라고 했던 마필들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하나같이 다 부진했습니다. 이날 당시에. 그러니까는 지산포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뒤의 신마들이 그랬습니다. 주임사 때 모습만 지켜보면은 와, 이거는 정말 무조건 될 것 같은데 하나같이 부진했고, 물론 이제 이거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11번 지산포스는 기본적인 능력이 분명히 좋고요. 이미 그에 따른 능력은 주임사 때 충분히 입증이 됐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선행입니다. 이마필의 선행이고요. 저는 1400의 거리 경험은 없지만은 이마필의 잠재력, 특히나 이 편성이라면은 이거 선행 나서면 그냥 버팁니다.
11번 지산포스. 현자에서 제가 주로를 꼼꼼하게 좀 더 확인해 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11번은 선행이고 나서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어차피 올라올 수 있는 마필도 날카로운 추입형 마필들이 없습니다.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 그냥 앞선에 붙을 수는 있겠지만은 강력한 선행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성에 주목할 마필은 11번입니다. 지산포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데뷔전 때 부진했기 때문에 인기순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왜? 데뷔전 때 선입전기 이후에 종말의 걸음이 많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 마필 안 되는구나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편성 대비, 잠재력 대비 노릴 수 있는 찬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강공략 경주되고요. 노린수의 마필 11번 지산포스. 자, 이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은 제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스. 역시 혼전이고요. 제가 이 혼전 경주인데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후반부에 편중된 강공략 경주는 아니고요.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골고루 편성이 되어 있는데 4경주 저는 노립니다. 이번 주 4경주.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서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나 이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고요. 자,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공략이긴 합니다만 현재 2번 샤프 션샤인 나름대로 종말의 추임력을 기대볼 수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4번 투아레그 나인, 5번 승리공주, 여기에 7번 탱그리. 자, 여러분들 이 마필들이 최근의 경주 내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 걸음의 여력도 나름대로 양호했던 모습이었는데 보시면은 탱그리 4세 마필 18번 뛰어가지고 3번 들어왔던 마필, 승리공주 4세 안말, 투아레그 라인 4세, 샤프션사인 4세 안말, 20번 뛰어서 딱 한 번 들어온 마필. 자, 그러면 이 마필들이 현재 5등급에 남아있는 마필들인데 저는 이 마필들의 그렇게 능력을, 경쟁력을 그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또한 이 마필들의 공통점은 다 추입형 마필들. 종반에 힘을 써야 되는 마필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무조건 이 편성은 앞선에 나서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일단은 2뒤의 마필을 가는 걸로 봅니다. 2뒤의 마필. 바로 1번 토네르. 외곽에는 9번 신의 운명입니다. 토네르는 직전에 이게 훈련 상태가 정말 좋았고요. 저는 그래서 직전에 조금은 노렸었는데 최종 성적은 4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뒷심이 정말 아주 조금 아쉬웠던 마필이 토네르였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 2점의 2억 기수입니다. 게다가 선행 찬스. 선행 받는다라면은 버틸 여지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앞선의 주로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주로, 그러니까 최악의 추입주로만 아니라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1번 마필. 자, 그리고 외곽에는 말이 9번 신의 운명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기복 있는 성적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 마필은 이번에 소속주에서 1800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선행을 나서기 위해서. 자, 물론 이제 내측 1번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그리는 전개는 외곽의 선입 전개인데 초반부터 의지를 보이고 밀고 나온다라면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느린 마필 아닙니다. 그리고 마방에서는 오히려 이 마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타트가 빨라가지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 대하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밀고 나와가지고 앞선에 붙어줘야 되는 마필인데 그래서 1800을 쓴 겁니다. 오히려 긴 거리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있게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 의도적으로 쓴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편성이라면은 이거는 앞선에 붙는다면 저는 무조건 버틸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9번 신의 운명 주목해야 됩니다. 4경주는 제가 최종적인 판단의 여지는 남겨두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숨기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내렸는데 일단은 이 편성에서는 앞선에 나서면은 버틸 수 있는 레이스다. 1번 마필, 9번. 제가 현장의 마필의 최종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대의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저는 꽂힌다. 그냥 나서면 버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은 제4경주 준비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모 5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마 간의 접전이고요. 저는 크게 이변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물론 이제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신예 마필들이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이 있습니다. 인기 마필 중에. 그런데 워낙 상대 마필과의 능력차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2뒤의 마필이 있고요. 나머지는 안고 할 수 있는 정도?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이번 우승진리입니다. 자, 이 마필 데뷔전 때 4위에 그쳤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정말 심하게 진로가 막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뛰었던 마필 원펀치 드래곤이 이번에 인기 마필이고요. 외곽 게이트 있겠고 이 마필 또한 저는 이번에 인정합니다. 근데 참고사항으로 이때 당시에 우승진리가 졌던 이유는 진로 막힘이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여유있게 7마 신차의 우승. 자, 이번에 승급전이죠. 저는 된다 봅니다. 능력상 충분히 주목할 마필 2번 우승진리 저는 인정하고요. 외곽에 있는 말이 8번 원펀치 드래곤인데 마찬가지죠. 자, 이 마필도 직전에 무려 8마신의 우승을 기록했던 마필 8마신차의 우승을 기록했던 마필이 원펀치 드래곤이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2번이 축이냐 8번이 축이냐 이에 따른 고민이 남아있을 뿐이지 이 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은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 뒤의 마필 우리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 태평모. 그러니까 이 뒤의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만약에 무너지거나 부진하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두 마리입니다. 7번 태평모. 외곽에 있는 9번 쌍옥루. 특히 쌍옥루는 단순하게 직전에 성적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이때 당시 훈련 상태 정말 좋았습니다. 여전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쌍옥루는 능력은 좀 밀리는 5세 마필이긴 한데 나름대로 훈련 상태가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 그래도 안고 가는 수준입니다. 9번 마필, 7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경주는 글쎄요, 2회 마필 중에서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이제 1번 매니참이 최근에 조금씩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환수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하는 마필. 그러면 2번, 8번이 유력한데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을 질문하신다면은 2번이 저는 근소하게나마 앞서 있다 봅니다. 근소하게나마 2번, 8번 일단은 유력하게 보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 그리고 9번입니다. 2번 축에 8번 그리고 7번, 9번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저희 따른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첫 번째 A급 강공약 경주고요. 제가 이 경주를 정말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많이 고민한 경주가 많습니다. 과연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6경주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 또는 선의권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선의 경합이 불가피하다. 그 어떤 마필이 만약에 직선주로 해서 딱 압도적으로 나갔을 때는 싹 다 무너질 가능성이 정말 농후합니다. 왜? 그 정도로 센 마필들이 아니고 그동안에 편하게 앞선에 나서가지고 선전했던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측의 인기 마필만 해도 3개의 마필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번 경주에 저에 따른 누림수는 바로 7번입니다. 라운더 대세입니다. 라운더 대세. 자, 물론 이제 이 편서에서 이제 외곽의 10번 원더풀 제트라는 마필이 최근에 상승세죠. 근데 이 마필이 현재 직전 대비 13주의 공백기가 있고요.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풀어드리는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더풀 제트인데 이 마필이 현재 최근에 3연속 입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마필도 13주 만에 나오고 있고 부중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거리도 늘었고요. 자, 저는 그래서 그나마 유력하게 보는 마필이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번 마필이 4코나 접어들면서 앞선을 장악해버리면 내 측의 인기 마필들 싹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9번도 빠르고요. 어쨌든 이거는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너무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이 10번 마필도 제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공백에다가 거리 늘고 부중 늘고 게다가 외곽 게이트 불안하죠. 단순하게 최근에 연속 입상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고 해서 100%다?
저는 이 마필을 약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말의 불안 요소는 있다. 자, 그러면 이 편에서 제가 눌러볼 수 있는 마필 바로 7번입니다. 라운더 대세입니다. 라운더 대세. 이 라운더 대세는 제가 특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3월 31일이었죠. 이때는 어떻게 탔냐면 출발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약간의 늦발도 하는 마필이고요. 이때 당시에 후미권에 있다가 최대한 참고 오면서 중반에 그야말로 날라 들어왔습니다. 한번 역전한 다음에는 격차는 더욱더 많이 벌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부진했었고 7월 달에는 이때는 페인이 뭐였냐면 너무너무 약간 서둘렀습니다. 이때 당시에 외곽의 거리 손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로 졌던 마필. 그러니까 이 마필도 뭐 능력만 아니죠. 참았다가 딱 한 발을 쓰는 마필이 그 추임력이 정말 좋은 마필인데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서두르는 전개 좀 아쉬웠고요. 자, 이 9월 29일 날 저 바닥에 있습니다. 저기 뒤에 있었던 마필이 라운드 데스. 뭐 종반에 뭐 올라오는 걸음은 좀 보여주긴 했는데 아예 경쟁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이편성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두 경합이 정말 치열하고 앞선이 그야말로 와장창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농후합니다. 주요 마필들이 최근에 성적이 좋지만은 다 편하게 선행을 나서서 됐던 마필. 하다못해 외곽에 있는 10번 마필 또한 장담할 수 없다면 이번에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은 7번입니다. 자, 물론 이제 7번, 10번 조합도 저는 주목합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는 10번 마필이 4코너를 들고 직선줄에서 앞선을 장악해 버리면은 싹 다 무너지고요. 올라올 수 있는 마필 7번밖에 없습니다. 라운더 대세.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 A급의 노림수에 주목할 마필 7번 여러분께 제가 오픈했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많이 풀어드렸고요. 자, 이번 경주 A급 경주고 주목할 마필은 7번입니다. 라운더 데스. 최종적인 결과를 무조건 봐야 되겠지만은 마필의 능력평가, 전개평가 다 해본 결과 주목할 마필인 건 분명합니다. 자, 따라서 6경주 첫 번째 A급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자, 2300m 레이스 그랑프리 대상 경주. 자, 오늘 준비된 하이라이트 경주긴 한데 어차피 공략하는 입장에서는 일반 경주와 동일합니다. 자, 국내 최강의 마필들이 다 나왔고요. 강축은 있는 경주고 2위권에서 일단은 접전이 예상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거리가 2300m 레이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겠죠.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말해 4번 글로벌 히트. 저는 이 마필이 나올 때마다 좀 뿌듯함?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3세 당시 이제 코리안 더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잘 뛰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A급 강공략을 진행하면서 이 마필을 놓고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내 최강의 마필인 건 맞고요. 자, 이번 경기 역시 동일 부담 중량 변수는 없습니다. 4번 글로벌 히트. 이 마필의 능력 발이 저는 기대가 되고 참고로 이제 지난해 그랑프리 대상 경주 때는 우승이 위너스맨이었고요. 정말 박빙의 차이로 준우승했던 마필이 글로벌 히트. 나름대로 이제 동기부여도 있겠죠. 그랑프리 글로벌 히트 일단은 도전할 수 있는 유력한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위권인데 저는 3대 마필 봅니다. 자, 먼저 이번 나올 스나이퍼는 최근의 경주력이 꾸준합니다. 정말 많이 좋고요. 그러니까 나우 스나이퍼가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는데 아마도 이 마필 서두르진 않겠죠. 현재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 되고요. 저는 최근에 보여줬던 거는 특히나 직전에 뛰었던 이 레이스가 거의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글로벌 히트, 나우 스나이퍼, 스피드형, 석세스 베파 이런 마필들. 그래서 이번 나우 스나이퍼는 어찌됐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여기서 이제 키를 쥐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키를 쥐는 마필. 바로 3번 소머치고 외곽에 있는 7번 아메리카 골드. 자, 이 아메리카 골드는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해 그랑프리를 노려봄직하다 라고 저는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마필에 따른 능력과 잠재력을 저는 정말 높게 평가하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메리카 골드는 이제 3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부중에 2점을 일단 주어졌네요. 55kg의 부담 중량. 그래서 이제 이 마필이 직전에 예행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직전에 뛰었습니다. 2300m 레이스. 그리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과정을 놓고 본다면 정말 잘 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아메리카 골드는 당연스럽게도 선행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이티 유라르 마필이 정말 직선주로까지 계속 경합이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경합이었습니다. 자, 웬만한 마필들 보면은 이런 전개라면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메리카 골드 마필 준우승했고요. 비교가 되는 게 경합했던 마이티 유라 마필 무려 14마시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마필이죠. 아메리카 골드. 자, 저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번 경주는 최강의 마필 간의 경쟁인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행 일변도 있지만 물론 이번 경주 역시 선행 전개 유력하고요. 저는 선입 전개를 펼쳐도 페이스 안배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마필 7번입니다. 아메리카 골드. 저 일단은 첫 번째 누림수는 마필이고 두 번째로 말이 3번 소모치고인데 마필이 이렇게 변하네요. 제가 이런 마필은 이게 7세 마필이죠. 정말 오래전 일인데 제가 예전에 경마했을 때 적소성대나 마필 여러분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마필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마필이 6세인가 7세의 나이에 1등급에서 6연승인가 했습니다. 연승을 했습니다. 연승. 그것도 5연승, 6연승인가 7연승인가 했었는데 그 마필 외에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한 경주마들이 이제 만숙형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4세 또는 5세 때 걸음이 트이는데 자, 이 소모치고는 지난 8월 달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마필이 변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상대는 좀 약했었죠. 근데 최근의 행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이즈는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무조건적인 배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차피 4번을 축을 해서 유력한 마필은 2번이고 이외 마필들은 능력 싹 다 나왔습니다. 그나마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3번 소모치고 그리고 7번 아메리카 골드고요. 이 마필들이 단순하게 변수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능력상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 마필을 주목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임수의 마필 4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2번 나올 스나이퍼 아무래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7번 그리고 3번인데 저는 내심 노리는 마필은 7번입니다. 아마도 4번 마필과의 저는 경쟁이 된다라고 봅니다. 아메리카 골드 조금은 뭐랄까 4번이 넘을 수 없는 산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7번 마필의 잠재력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조합 속에 이런 압축된 마번 속에 이렇게 제가 현재에서 한번 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4번 글로벌 히트를 강축으로 해서 2번, 7번, 3번이 상대 마필이다. 그런데 저에 따른 노림수의 우선순위 7번 그리고 2번, 3번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투혼의 반석이라든가 투혼의 반석은 2300은 제가 볼 때 좀 짧게 느껴지고요. 거리가 너무 길고 스피드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0m 레이스는 제가 볼 때는 최적의 여건인데 2300은 좀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번 축에 7번, 2번, 3번 저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집중력 있게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200m 레이스 앞말 가는 경기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마 선정이 관건인 경주. 자, 먼저 이제 3뒤의 마필입니다. 바로 이제 1번 엑다이아 그리고 3번 엑설런트 퀸 4번 바로 다나은입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4번입니다. 바로 다나은. 상당히 세네요. 물론 이제 이번에 승급전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능력 평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마필 직전에 편한 선행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따라가서 선입전개였는데 그런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이 마필이 이번 경주는 선행전개 이렇게 보이고요. 거리 부담이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4번 마필 저는 가장 이렇게 봅니다. 4번 마필 먼저 믿고요. 그리고 1번, 3번인데 이 헥다이아를 마필 좀 고민스럽죠. 왜 그러냐면 데뷔전 때는 후미권, 그러니까 출발과 동시에 이 마필 충돌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미권 전개를 펼쳤고 뒤늦게 여력이 남았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직전에 기대를 했었죠.
출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한편으로 봤을 때는 빨리 앞선에 붙으니까는 종반의 걸음의 위력이 또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데뷔전도 했고 직전 경주도 했고 편성이 셌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는 핵다른 마필의 걸음이 좀 밀리는 듯 보이긴 하는데 이 마필의 기본적인 수준과 사이즈는 분명히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다이아, 그래서 이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3번 엑설런트 키는 최근의 경주 내용, 복귀, 걸음의 여력 다 좋았습니다. 근데 부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마필, 3번 마필을 보고 있고요. 글쎄요, 이의 마필 중에서는 저는 경쟁력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이제 5번 울트라이트. 자, 울트라이트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자, 이때 9월 달에는 진로가 좀 많이 막혔습니다. 이때는 진로가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직전 경주는 종반에 또 추진이 좀 약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웠던 마필이 5번 울트라이트. 그나마 안고 가면 5번입니다. 울트라이트. 참고로 이제 이 마필은 앞선의 7경주의 우승 후보죠. 글로벌 히트. 그 마필과 모계 형제 마필. 모계 형제 마필이 아니라 전형제 마필이죠. 부마와 모마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은 순말이고 요만은 앞말. 자, 8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는 마필 바로 다나원입니다. 4번 강축 인정하고요. 인기맛 접전 속에 1번, 3번 1위의 마필 유력하게 봅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울트라이트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상대 마필 도전마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4번 축에 1번, 3번 그리고 5번입니다. 구경제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오늘 1호 경마에 정말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A급 메인 경주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 제가 이 경주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압축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정말 3등급에서도 그냥 마필들이 아니라 센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에. 저는 그래서 이런 경주를 선호하는 이유가 각 군별로 해가지고 경주마의 서열, 능력을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능력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런 경주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쉬운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알면은 그에 따른 분명히 적중의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능력 마간의 편성입니다. 능력 마간의 편성. 자, 그런데 제가 이 편성에서 현재 필이 강하게 노려봐야 되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생각외로 인기 순위에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고요. 그래서 이 구경주는 저는 꼭 노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 경주 제 9경주를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호 경마 A급 메인은 제 9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강공략 경주고요. 5번째 강공략 경주. 자, 이 경주도 역시 이거 편성에 좀 답이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이 편성이.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얼핏 보면 이제 인기 순위를 놓고 본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압축은 되죠. 저도 인정합니다. 압축은 되는데 자, 이게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충마 선정이. 저는 이 10경주는 믿을 수 있는 유력한 마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고요.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2뒤의 마필이면 좀 끝나지 않을까? 전개와 능력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 바로 1번입니다. 카우보이 탱고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필의 능력이고요. 그러니까는 3등급에서 보여줬던 능력이 이 마필이 가장 셉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록, 컨디션, 경주력, 내용 나쁘진 않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철 경기수가 이제 16조 마방의 2뒤의 마필 출전이죠. 바로 이 스마트킷이라는 마필과 동반 출전인데 이철 경기수가 스마트킷도 엄청나게 정말 준비를 했고요. 훈련을 시키면서 그리고 카우보이 탱고 병행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선택하는 마필이 1번입니다. 카우보이 탱고.
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콜긴인가요? 뭐 금화필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마방에 따른 기대치의 의지만 놓고 본다면 또는 이천경 교수의 그런 의지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1번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1번의 능력도 뒷받침이 되고 전개도 좋고 거리 적절하고요. 자, 이 모든 요건이 제가 볼 때는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마필 카우보이 탱고를 제가 노리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번을 믿었을 때는 이 뒤에 마필이면 저는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공략은 1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명하게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자신있게 공략할 수 있는 마지막 강공략 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5번째 강공략이고요. 누림 수 있는 마필 1번 카우보이 탱고 주목하시면서 저 또한 노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겠고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자, 2등급 2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20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제가 최근에 본 2등급 레이스 중에 가장 정말 약합니다. 물론 이제 분할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자, 이거 너무너무 약하네요. 편성 자체가. 그래서 저는 좀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고요. 뭐 이 것으로도 압축이 되는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꼭 적중해야 되겠죠. 마지막 경주. 가장 주목하는 맛빌은 바로 이번 메가드래곤입니다. 메가드래곤. 부담적인 너무 높죠. 57.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이 메가드래곤이 이제 최근에 성장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는 정말 맛빌이 세네요. 저는 직전 경주에 메가드래곤이 54kg를 짊어지고 3마신을 이겼는데 경주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탄력도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이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드래곤의 그런 능력이라면은 저는 상승세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2번 메가드래곤을 강축 인정하고요. 자, 이제 2위권에서도 압축은 됩니다. 먼저 말해 1번 특급대로 맛빌. 이전에 이 특급대로는 마방을 옮기기 전에 거의 중단거리만 뛰었던 맛빌입니다. 중단거리.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서 이제 1800을 2번을 뛰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2번의 경주의 거리 부담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종만의 추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1번 맛빌 저는 가능권이고요. 그리고 5번 그레이킥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너무 무리했던 전개였습니다. 정말 이거는 마필의 능력에 좀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리했던 전개였고요. 그런 전개만 아니었다면 직전의 그 성적, 그 기록보다는 한층 더 나은 기록을 기대해볼 수 있었던 마필이 5번 마필. 그리고 마지막 보는 게 이제 8번 청산영웅인데 이 마필 승급전이죠. 근데 생각보다 세네요. 58을 짊어지고도 내용이 좋았습니다. 관건은 말이 7번입니다. 럭셔리 캡틴. 자, 이 7번 마필이 저는 복병으로 아마도 팔릴 것으로 예측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럭셔리 캡틴은 2000m 레이스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 마필은 1800의 적정거리의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제 11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먼저 부중은 좀 높긴 합니다만 가장 주목하는 마필 2번이고요. 메가드래곤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누림수는 1번과 5번입니다. 2번 축에 1번, 5번, 우선순위는 5번입니다. 2번 축에 5번, 1번이고 안고 간다라면은 8번, 청산용구. 워낙 편성이 약합니다. 뭐 이의 마필 중에서는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2번 축에 5번, 1번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 8번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저 또한 집중력 있게 마지막 경주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제가 방송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딱 목표는 하나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복병 마필 한두를 알려드리고 싶고 또는 그 마필이 선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인기마 접전 경주라고 해도 좀 임팩트 있게 힘을 실어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이 마필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했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젠 2024년도 12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딱 한 달 남았고요. 한 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나름대로 후회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고 뭐 나름대로 잘한 성적도 있긴 한데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1호 경마, 지난주는 좀 아쉽긴 했는데 1호 경마 최근에 상승세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역시 이번 주도 역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